예, 지난달 전주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장기 기증을 하면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영면을 해서 아주 잔잔한 감동을 주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장기 기증과 관련돼서 전북대학교 병원 유희철 장기이식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분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영면하셨다고 제가 모두의 얘기를 했는데 그때 직접 집도하셨다고요? 네. 네. 2월경이죠. 60세 여자분인데 뇌출혈로 뇌 수술 후에 뇌사 판정이 받으셨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장기 기증을 강력하게 희망하셔서 여러 장기를 기증하고 돌아가셨는데요. 간하고 신장 한 개는 서울 지역에서 이식을 했고 나머지 신장과 각막은 우리 전북대학병원에서 이식을 해서 현재 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갑작스러운 사고사였나요? 고인께서는? 그렇죠. 평소에 혈압이 조금 높으셨는데 뇌출혈이 생기셔가지고 모든 뇌사자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상황이 벌어져서 뇌사 판정까지 간 경우고 또 장기 기증을 했던 경우입니다. 평소에 어떤 뭐 장기 기증에 관해서 뭐 유언이라든지 아니면 기증 그 서약을 했다든지 고인께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유족의 뜻인가요? 이번의 경우는 이제 유족의 뜻에 맞춰서 장기 네. 기증을 하였던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그 절차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인께서 생전에 장기 기증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셨고 뇌사에 빠졌을 때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해놓으셨으면 그 뜻에 따라서 고인의 유가족들이 동의해 주시면 뇌사 장기 기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뇌사 판정 과정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전문가들의 결정을 따라서 뇌사 판정이 선언이 돼야만이 뇌사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고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전북대학교 병원 장기이식 센터에서 이제 센터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상황만 놓고 보면 이렇게 수혜자라고 하죠. 또 기증자,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전북 지역은 간이식 대기자는 한 200여 명, 신장이식 대기자는 한 600여 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이식까지 가지 못하고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고 생체 이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생체 이식은 살아있는 사람의 일부 장기를 떼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뇌사자 장기 기증을 희망하고 있는데 희망자에 비해서 간이식은 작년 건을 보면 우리 대학병원에서 간이식은 3건, 신장이식은 한 30여 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희망자에 비해서는 한 10% 정도밖에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한 사람이 기다리는 그 기간이 평균 한 3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신청 이제 대기자 순서에 들어가 있을 때. 예, 신장 이식의 경우에는 신장이 2개이기 때문에 네. 뭐 뇌사 장기 기증을 해도 2개의 장기가 나오고 또 생체 이식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어서 대기 기간이 한 3년 정도로 짧습니다. 네. 간 이식의 경우에는 뇌사자 간이 나와도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걸 분할 이식을 한다고 해도 2명. 그렇지만 분할 이식이 한쪽은 성인, 한쪽은 소아가 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간 이식의 경우는 3년이면 굉장히 빠른 거고요. 보통 5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스페인 뭐 이런 곳은 거의 40% 장기 기증하는 분들이 퍼센티지가 그렇게 나오고 미국만 하더라도 거의 30%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한 8, 9%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 2년 전 수치를 보니까 1, 2년 전. 그 뇌사 장기 기증은 수치를 산출할 때 인구 100만 명당 예. 몇 명이 장기 기증을 하느냐, 뇌사 장기 기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최고의 뇌사 장기 기증을 하는 나라는 스페인이고요. 100만 명당 한 40여 명. 그다음에 미국이 30여 명.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작년 통계가 11명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뭐 4배에서 3배 정도 적은 나라고요. 네. 실제 대기자 수는 이제 그 나라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뇌사 장기 기증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적은 아시아권에서는 선두지만은 유럽까지 합쳤을 때는 아직은 하위권에 속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부족이 크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뿌리 깊은 유교 사상 때문에 그 신체를 신체 훼손하지 일부를 않으려는. 훼손한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난 10여 년 이상 정부 또 의료기관 단체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국민 홍보 방송이라든지 예. 또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많이 개선하고 있고요. 지금은 100만 명당 11명이 된 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적은 숫자죠. 네, 간혹 의사 선생님도 이제 뇌사 판정이 내려질 때쯤이면 가족들한테 조심스럽게 권유를 해보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이제 좀 갖춰졌습니까? 아직도 그래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장기 이식을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내사자 가족들에게 장기 기증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입장에는 설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내사자 관리를 하는 선생님들께서 권유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네. 뇌사자 대부분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평소에 질환이 있더라도 질환이 갑작스럽게 더 진행이 돼서 중증이 빠지는 경우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누가 뭐 예측을 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치료가 될 줄 알았는데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가족분들이 그러한 그 슬픔에서 슬픔에 잠겨 있을 잠겨 텐데 있고 그런 그것을 얘기가 꺼내기가 네.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당신 가족은 회복 불능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곧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망에 이르기 전에 기능을 하고 있는 장기의 일부분을 기증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어떤 경우는 거의 뭐 유족들한테 이렇게 뺨 맞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건넨 경우도 사명감으로 정말 사명감으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경우가 있어요. 아직 뭐 우리 환자 가족분들은 그렇게 뺨을 때릴 정도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없고요. 예, 대부분 이제 슬픔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처음에는 뭐 욕도 좀 먹고 강한 거부감을 가지셨다가 상황을 자꾸 설명해드리고 또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같이 한다는 그런 같이 하는 그러한 도움을 드리면서 네. 마음이 서서히 돌아오고 열릴 수 또 있도록.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생명 나눔의 정신에 대한 생각을 다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장기 기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간혹 있고 그렇습니다. 네. 뭔가 좀 계기가 장기기증 운동본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홍보도 하고 있는데 계기가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하셨을 때도 또 기증하면서 장기기증에 대해서 또 관심이 증폭됐잖아요. 뇌사 장기기증 또한 또 생체 장기기증, 장기기증은 대국민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실천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운동선수였던 최효삼 선수가 장기기증을 해서 속된 얘기지만 최효삼 선수 효과를 봐서 장기기증 활성화됐고 또 버닝아웃이 된다고 그러죠. 약간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고 그러는 사이에 또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선종하시면서 기증을 해주셔서 또 장기기증 활성화되고 또 최근 들어서는 유명인들이 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시면서 장기기증을 해서 다시 활성화되고 이런 단계를 몇 번 거치면서 장기기증 특히 뇌사 장기기증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10년 전에 비해서는 10년 전에 30명이었던 게 현재 작년 통계로 570여 명이 장기기증을 했으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놀라운 속도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 대기해놓고
이제 기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순서로 이렇게 이식을 해줍니까? 급한 순인가요? 생명의 그렇죠. 촌각을 다투는. 예, 특히 이제 내사 장기는 이런 표현이 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예. 공공의 자산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병증이 위중한 경우, 쉽게 말해서 아주 심각한 병증 상태에서 이식을 하지 않으면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 수개월 내내 사망할 수 있는 위중한 순서로 장기 기증 순서를 하고 있고요. 병증이 이제 똑같이 위중한 경우에는 대기 시간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소아나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불리한 경우, 또 소아의 그 향후 그 성장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을 봐서 위중한 소아일 경우는 또 성인 못지않게 빠르게 이식이 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잡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따라야 되고요. 네. 그건 이제 전문가들한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공평성도 있을 것이고 전국으로 이제 대기자들 그 데이터베이스가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겠네요. 그렇죠. 공평성이 최우선이고요. 예. 병증의 위중함이 그 다음 순위고 대기 순서 이런 순위고요. 그러한 리스트는 개인 병원, 개개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 장기식 관리기관인 코너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리스트업을 다 모든 장기별로 해놓고 있고 내사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순위 배정을 해서 승인을 해줘야만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제 기증을 받는 수혜자들도 그 사실을 좀 숨기려고 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까닭은요? 본인이 평소에 아팠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좀 숨기는 거죠. 네. 사실 내사 장기 기증을 받으셔서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 장기 기증을 해주신 가족분들에게 굉장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어떤 분들은 만나볼 수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진행을 시키고 있지 않고요. 물론 공여자와 수여자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그걸 주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그런 주선도 나중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혜자와 공여자가 서로 알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해외에서는 이식자들도 활발하게 뭐 모여서 체육 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장기 기증을 이제 일상에서 편하게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그 공감대 조성을 하던데요. 우리도 체육 대회 같은 거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이 장기 기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고귀한 숭고한 정신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뭐 공여자, 뇌사자 추모관이라든지 추모 공간, 또 웹사이트에서 추모 공간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수여자와 공여자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기 이식인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여율은 조금 저조한 편인데 최근 들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어서 참여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세계 이식인 체육대회가 있어서 우리나라 의 대표 선수들을 또 그런 국내 체육대회를 통해서 선발을 해서 이식 세계 대회에도 참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장기 기증 이식이 좀 불편한 시각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그 뇌사하고 식물 인간하고 우리가 이제 구별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배우 그 김성민 씨가 자살을 했을 때 이제 기증을 했잖아요. 네. 네. 배우 김성민 씨 경우만 하더라도 주변에서는 조금 지켜보면 되살아날 수도 있는데 네. 굳이 이렇게 장기 기증까지 해야 되나 이런 따가운 시선도 있었는데 뇌사하고 식물인간을 좀 구별을 해야 되겠던데요. 네, 뇌사와 식물인간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예. 뇌사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뇌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발적인 호흡도 없어서 인공호흡기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고 다만 심장만 뛰고 있는 상황이고 뇌사는 결국에는 심장 정지에 이르러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에 반면에 식물인간은 뇌의 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게 아닙니다. 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고 아니면 그런 정지된 기간이 아주 길어서 나중에는 다른 합병증이 생겨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지만 정지되어 있는 것이
기능이 수개월 또는 수주 이내에 다시 회복이 돼서 네. 다시 생명을 어. 유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오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식물 인간은 장기 기증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뇌사자일 경우에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내려서 네.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장기 기증 관련돼서도 지금 OECD 국가 가운데는 이제 그 장제비라고 하죠. 네.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던데 그 부분 가지고도 어떤 찬반 논란이 팽팽하더라고요. 네. 네. 어느 쪽을 딱 손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네,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뇌사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장제비를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의미죠.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액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조금을 낸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그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각에서 보면 비윤리적이다. 돈이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 순수 목적이 훼손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것을 OECD 국가 중에서 장제비 지급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라는 공문도 오고 실제 세계 이식인 체육대나 세계 이식인들 모임에서도 그걸 지적을 해서 우리 이식 의사들이 그러한 점을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한 번에 없앤다는 건 어렵고요. 그렇죠. 또 장제비라는 명목, 또 금전이 오간다는 일 때문에 비윤리적 또 따가운 시선이 있어서 그것들을 명목을 바꾸고 실제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이제 곧이어 개선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생활고에 시달린다든지 사람이 이제 죽게 되더라도 장례비가 또 어느 정도 들어가잖아요. 죽는 날까지 이제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돈이 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실제 예. 뭐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장제비 지급을 어느 정도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일부분이고 어려운 상황이네요. 예전에 어려웠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여러 사회 단체라든지 또 정부에서도 긴급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거의 요구하지 않고요. 장기 기증을 해주시는 분들은 고인의 장기를 기증해주는 아주 숭고한 생명남 사랑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분들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또 생활고 때문에 장기를 기증한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을 가진다는 것 자체는 아예 없애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이 실천했을 때 순수하게 뜻으로 뭐 한 대선 후보는 이야기했지만 선한 의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예. 진짜 선한 의지고요. 예. 선하다는 표현을 넘어서서 아주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정신, 특히 또 생명 자원을 나누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나눠준다는 표현도 좀 어색한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타인 사랑의 정신이기 때문에 선한 의지를 넘어선 천사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장기 기증으로 관련돼서 우리 전북대학교 병원 유희철 장기이식 센터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우리는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장기 기증 사후겠죠? 그렇죠. 하겠다고 하면 외국에서는 그 운전면허증에다가 아예 표시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운전면허증에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아, 제가 한번 기증 보시고 싶으세요? 약속하신 건가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장기 기증만 그 서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면허증 보면 장기 기증에서 네. 그래서 장기 기증 엠블럼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잘 카메라에 잡히지는 않겠지만 그 하트 모양인가요? 예. 예, 그 이제 우선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인이 이제 평소에 뇌사가 빠졌을 때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 이렇게 희망을 하시는 분은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고인이 되신 분, 뇌사에 빠지신 분을 가족분들이 장기기증 희망을 하셔서 장기기증 코디네이터에게 또는 담당 의사에게 연락을 하시면 장기기증센터 코디네이터가 연락을 하고 뇌사 추정자가 발생하면 의료진이 이제는 의무적으로 장기 기득 구간 장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통보를 하면 그 사실을 또 국립장기이식센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코너스에 우리가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코너스에서 담당자를 파견을 보내면 담당자가 의사와 가족들을 면담을 하고 의사가 뇌사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보호자의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뇌사 판정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뇌사 판정을 1차, 2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검사들을 하는데 그건 뭐 네. 여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검사 결과를 가지고 또 여러 전문인들이 모인 뇌사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뇌사 판정이 이루어지면 코너스에 보고를 해서 코너스의 관리 감독하에 뇌사 장기 배분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식기관이 선정이 돼서 이식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그래서 이식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후 기증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본인의 이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유족들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그건 현행 법상 예. 가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고 저렇게 고인께서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한 경우에는 유족분들께서도 장기 기증을 쉽게 동의를 결정할 수가 있겠네요.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기 기증 관련돼서 유희철 장기이식센터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장기 기증하는 분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느덧 4월입니다. 봄 햇살도 굉장히 따사로워졌는데요. 몸이 나른하다는 분들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라도 가벼운 스트레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